자, 봅시다. 연습 문제 7-11 보시면요. 자, 함수가 fx가 주어져 있어요. fx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봅시다. f의 2에 2를 넣고 계산했을 때 값을 구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자, 조건을 보실까요? 가의 조건을 따르면 f에 1을 넣은 것과 f 다시에다가 1을 넣은 값이 같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네. 나는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 fx가 f-x보다는 이상이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건데요. 네. 이 가와 나를 따로 하기보다 좀 공통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가의 조건에서도 이 f-를 좌변 쪽으로 옮겨주시고요. 나의 조건에서 f-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f의 1-f-1은 0이다의 형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f의 x-f-x는 0 이상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그러면은 결국 이게 지금 두 개의 공통을 찾자면 어떤 모습이에요? f의 x에서 f-x를 뺀 이 형태를 가지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0이고 이 fx에서 f-x를 뺀 함수가 x가 0 이상일 때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fx에서 f-x를 뺀 것을 새로운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줘 볼 거예요. 그러면 가의 조건에서 준 얘는 g에다가 1 넣으면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죠? 이 경우는 x가 0 이상이면 gx는 0 이상이다.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치 하나의 함수만 판단하면 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보시면 fx는 일단 있고 f-x는 3x제곱 2a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x에서 f-x를 뺀 g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세제곱 플러스 a-3의 x제곱 그 다음에 b-2ax 플러스 4-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gx를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우리가 조건으로 주어진 것들을 gx로 표현했을 때 정보를 대입해보면 여기다가 x의 자리에 1 넣으시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다 1 쭉 넣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1을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해보면 1 플러스 a-3 플러스 b-2a 플러스 4-b는 0이다가 되면서 예쁘게도 b와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럼 나머지 그냥 숫자 계산 쭉쭉쭉 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 플러스 2는 0이다가 나오니까 a는 2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비교적 이 나온 a를 넣고 gx를 한 번 더 써주시면 x세제곱 2-3 마이너스 1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4가 되니까 b-4x 플러스 b-4-b 요렇게 gx를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조건 얘를 이제 판단해 보면 되거든요. 저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를?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x가 0일 때부터 오른쪽 부분을 그렸을 때 걔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미분을 해서 증간표 하시면 되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4 상수는 사라지고요. 오씨
근데 얘가 0일 때가 안 나오네? 노동. 예? 이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B 때문에 계산이 안 되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좀 조건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gx가 이렇게 3차로 표현이 될 때 우리가 얘가 가장 일반적인 3차의 형태를 가진다, 이렇게 극대극소가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B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진 않죠.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 중에서 x가 0이 되는 점이 어디인지도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은 지금 이 gx의 모습에서 근을 하나 찾을 수는 있어요. 이 gx가 는 0이라고 놓고 풀면 x에 얼마 넣으면 0 될까요? 1! 맞아요. 왜냐면 여기 b-4랑 4-b가 부호가 정확히 정반대죠? 따라서 얘네들은 그냥 더하면 사라지고 얘네들도 개수가 1-1이니까 1 넣어서 더해버리면 사라져요. 그쵸? 따라서 g에다가 1을 넣으면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는 gx는 무조건 0 이상이래요. 그러면 1에서 0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은 0이거나 아니면 다 0보다 큰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3차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 이 자리가 뭐가 되는?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얘가 이런 데가 만약에 여기 요런 데가 x가 1이고 이렇게 0이 되는 자리면 아래로 내려가는 값이 생기잖아요. 이해돼요? x축보다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1일 때 0이 되는 얘가 제일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범위에서. 그러려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의 상태에서 바로 아래로 볼록한 여기 극소의 자리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야 양쪽은 다 여기보다 올라가는 형태가 되니까 x는 0 뭐 이런쯤이 잘려도 나머지 부분은 다 0보다 크고 여기에서만 0이어서 어쨌든 전체가 0 이상이 되는 형태를 만족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조건으로부터 여기에 문제에서 준 나의 조건을 더하면 결국 x는 1에서 극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극대극소가 나오는 조건은 무조건 또 어디로 연결하면 된다? f-x가 뭐다? 0이 된다. 다항함수의 극대극소는 무조건 f-x가 0이 되는 점. 따라서 x가 1에서 극소가 되려면 f-가 0이 되는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를 1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얘를 미분해 놓은 근데 지금 g라고 표현하고 있군요. 얘가 g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g를 미분해 놓은 이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 3, 마이너스 2,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텐데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b는 3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a와 b의 값을 모두 구했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fx는 3x, x의 세제곱, 그 다음 a가 2였죠? 네. 2a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개수가 1, 2, 3, 4네요.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가 2를 넣고 계산하시면 8, 4, 2, 8, 6, 10, 4 해서 10, 16, 26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범위에서 특정한 값의 범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단위로, 그쵸?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형을 생각해서 그 개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역으로 추정을 해주시면 돼요. 인형이 눈 빠지겠어요. 그러다가 토요일에 오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일기. 자, 7단원 마지막. 아까 졸았어요. 무슨 소리야? 쌤처럼 안 하죠. 맞아. 쌤 시간 말고 졸아서 남편 이석쌤이 때렸어요. 한 두세 정도 맞았어요. 아니 그건 기다린 거랑 잤구나. 아닌데? 아니 그건 기다리는 동안 다음 문제까지 기다리는 동안 잤다. 정확한 표현 안 같네요. 잤어요. 그냥 편식을 엎드려만 했어. 있었어. 눈 깜빡하면 클리닉이다. 왜 엎드려 있어? 자, 12번 일단 맞아 하실까요? 때리고 싶어. 자, 12번 보시면 못 때리겠어. n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요. x가 2보다 클 때 대소비교. 어디서든 대소비교가 나오면 가장 기본은 뭐예요? A와 B의 대소를 비교해라 라고 하면 빼요. 그렇지. 차이를 비교해서 0보다 어떤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쵸? 맞아요. 자, 여기서도요. 지금 거기 주어진 두 개의 식을 예를 들어 앞에 주어진 식을 이렇게 x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인데 여기에서 주어진 순서대로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2의 n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런데 보시면 문자가 n도 등장하고 x도 등장하고 복잡하게 등장하지만 어차피 기준 문자 누구예요? x뿐이에요. 그러면 x가 아닌 문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상수인 거예요. 그죠? x 이외의 문자는 비록 문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0보다 어떤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요. x의 n 플러스 1차예요. 얘는 그냥 상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연수, 이것도 자연수, 그럼 얘는 x의 그냥 1차. 그러니까 이게 x의 n 플러스 1차 다항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 다항식이 x가 2보다 클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래프 그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대소를 비교하고 싶은 두 식을 순서대로 뺐을 때 이것을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이 함수가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그 범위에서 0보다 뭐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 대소 비교하고 싶은 두 식을 뺀 이것을 fx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f-x는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지수인 n 플러스 1이 앞으로 떨어지고요. x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상수잖아요. n이 어차피 자연수니까 내가 모를 뿐. 그럼 2의 그냥 거듭제곱인 거죠. 미분하면서 사라져요. 얘 미분하면서 사라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수잖아요. 수. 얘를 여기다 전개하고 여기다 전개하겠자 마이너스 2에 곱한 건 그냥 숫자예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그냥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요게 전개했을 때 얘 그냥 x의 1차니까 미분하면 x만 사라지고 얘만 남겠죠. 따라서 뒤에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이 공평이 되니까 n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이는 형태가 되고요. x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게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자연수라서 양수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얘만 판단하면 돼요. 얘만. 얘만 한번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판단해 보면요. x가 일단 둘 다 똑같은 자연수 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죠? 따라서 x는 2보다 크기 때문에 x
n제곱이 2의 n제곱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도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n 플러스 1도 플러스 x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도 플러스니까 이 둘을 곱한 f-x는 0보다 크겠죠. 맞습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f-x가 0보다 크다는 무슨 함수? 어떤 상태? 증가. 즉 x가 2보다 클 때 여기에서 얘를 뺀 건 증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x가 2일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값으로부터 계속 커지고 있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요거 지금 빼기를 한 이 식을 fx라고 놨으니까 요거 지우고 해야겠다. 이거 지우고 이 문제에서 fx라고 놓은 이 f식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이니까 이거 0 돼버리죠. 그죠? 그럼 0. 뒤에도 여기다가 2 넣으면 2 빼기 2니까 0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빼기 0 해서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f의 2일 때 얘네들은 같은 값을 가지고요. 그런데 f-x가 0보다 커서 x가 2일 때 f가 2일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fx의 이 곡선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fx라고 놓은 함수는 2일 때 이렇게 0이 되고요. 나머지 값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맞아요. 그럼 2보다 큰 범위에서는 0보다는 큰 값이 될 테니 fx인 이 식은 0보다 x가 2보다 클 때 0보다 큰 값이 된다. 2일 때가 0이고 그 이후에 2보다 큰 범위에선 증가니까. 그쵸? 이렇게 함수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질 테니까. 따라서 빼기를 한 결과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얘와 이의 n제곱의 x-2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아요. 8단원은 뭐가 안 되는 게 있나요? 연습 문제? 채점 아까 하신 것 중에서 8단원 어려운데. 네? 오늘 한 절반만 풀까요? 1, 2번은 그렇고 3, 4번 3, 4번 맞아, 2번도 한 번만. 2번이요? 아니요? 아, 2번은 그 어떤 원리인지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의미나 표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되게 시리즈하는 거 좋아. 자, 연습 8단원 아까 측정한 거 한번 볼게요. 저라도 너무 좋아하는. 연습 8단원에 2번에서 이 8단원 2번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위치를 각각 주시고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 집이 안 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 그렇지, 풀마. 뭐의 풀마? 속도, 그렇지.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움직임의 방향을 표현하는 게 속도의 부호라고 했어요. 네. 따라서 거기서 준 위치의 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이 나오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 f-를 미분해서 f-t군요. ft군요. 미분해서 4t-2가 나오고 g의 식을 미분해서 2t-8이 나올 때 얘네 둘이 이게
PQ의 속도를 표현하는데 쟤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건 쟤네들이 가지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 반대.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곱해서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곱해서 영보다 마이너스.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2를 묶으면 2t-1이고요. 여기서 또 2를 묶으면 앞에 4가 늘어나면서 t-4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작으면 된다. 따라서 이거 2차 부등식 푸시면 되니까 2분의 1과 4 사이에 t를 넣어주시면 되죠. 요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잠시만요. 3, 4요. 네, 3, 4. 오늘 8-3, 4까지 하고 정적분을 만나봅시다. 아, 퇴근한 줄. 이래. 아직 멀었네요. 네? 아직 끝나지 않고. 멀었어요. 왜냐면 우리 오늘 1일 테스트 안 보는 날이니까요. 네, 테스트 같은 거. 아저씨들 테스트 보면 좀 이따 하셔요. 10을 3, 4번 같이 합시다. 아, 테스트 자. 많이 할수 있는데. 보자. 조용히 해, 이 자식. 네. 자, 3번. 3번은 얘들아 위치의식을 줬고요. t가 0보다 클 때. 뭐 시간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네. PQ의 속도가 같대요. 네. 속도가 같다는 건 F-T와 G-T가 같다. 이걸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쵸? 자, 그럼 해봅시다. FT가요. 그거 그냥 전개해서 쓰시면 T의 4제곱 마이너스 8T의 세제곱 플러스 18T 이렇게 되니까 F-T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3탈의 24T 플러스 1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T는 그냥 M이네요. M. 네. 아니 그럼. 자,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았을 때 그 해가 몇 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들아. 그렇지. F-랑 얘들. 자, 정신 차려요. F-랑 G-랑 같다라고 놓았을 때 이게 3개의 실근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야, 앞에 봐요. 그쵸? 맞아요? 맞았어. 왜 따로 이거? 3개의 실근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와 얘를 같다라고 놨을 때 3개의 실근이 나오게 하면 되니까 네. 이 그래프 그려서. 이거 M 이렇게. 그렇지, 맞아요. 세 점과 만나게끔 해주려면 극대와 극소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이 F-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네. 얘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이거네요. 다시 미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2t의 제곱 마이너스 24 해서 12로 묶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네? 마이너스 4? 네? 아니야. 그래서 t 마이너스 루트 2, t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너보다 이상.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0이 되는 두 값이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가 되는 네. 것이고, 네. 저기 24 저거 24t의 제곱. 뭔데요? 예. 오. 웬일이? 40이네요, 진짜. 그러면 때려 죽여. 잠시만요. 여기도 제곱이죠? 큰일 났네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가 36. 12t로 묶은 다음에 12빼기 4예요. 12t로. 그러면 이거 다시. 12t. 그러면 12t 제곱 마이너스 48t 여기가 아니야. t잖아. 네? 플러스 36. 아, 친구를 파냐? 자, 그러면 그러면 12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어서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네요.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되겠죠. 그거 증강표 그려야 돼.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2차 함수 그려서 하셔야 돼요. 아. F2 프라임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0이 되는 값이 1과 3이야. 이게 증가표랑 똑같죠? 그러면 F-x가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1과 3 사이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클 땐 플러스면 fx의 그래프는
다시 t구나. f2'의 t고 얘는 f''의 t죠. 네. 그러면 얘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니까 x가 1에서 극대 x가 3에서 극소를 가지게 되네요. 예. 그러면 f''의 그래프가 이렇게 네. t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x가 1일 t가 1일 때 아이씨 잠깐 t구나 t 아이씨 헷갈려. 그럼 네. 그리고 여기가 t가 3일 때. 네. 그래서 저 f''의 식에다가 1을 넣으면 16 마이너스 얼마예요? 1 넣으면 1, 10. 19, 11. 11이네요, 11. 네. 아니에요? 11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맞아?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아니지, f''에 넣어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주시네. 그럼 마이너스 16. 10, 16. 네. 여기가 16이고요. 16이면 16. 3을 넣으면 27 곱하기 4. 기분이 너무 나빠. 8. 108. 그 다음에 9, 4, 36. 3.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그러니까 0. 108. 제로.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0이 나와요. 그러면 세근이 되려면 m이 들어가야 되는 값은 16과 0 사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얘네들을 갖다라고 놓고 m을 한쪽으로 모아서 하신다고 하면 m을 포함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극대는 플러스 극대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m이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6보단 작아야 하고 0보단 커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답이 뭐였어요? 네? 4번이요. 9. 9요, 9. 지금 보시면 PQ가 움직이는데 P의 위치는 x1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x1은 kt래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정비례로 움직이는 거죠. 0일 땐 0이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냥 원점 지나는 직선처럼 나온다는 얘기고요. Q 같은 경우는 x2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적어도 한 번 만나게,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접점이 그렇지. 접점이나 교점이 생기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를 그려봐야 돼요. 얘를 그려보셔야 되고요. 출발한 이후니까 t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얘를 먼저 그리고요. 이걸 그린 그래프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하는지 그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x2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x2 다시 t를 해보시면 3t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역시나 x2 다시가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과 0과 2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를 만들고 풀의 범위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t가 0일 때가 그때인데 그거를 여기다 넣어보면 27이죠. 27. 그 다음에 t에 2를 넣었을 때가 극소이고 여기다 넣어주면 8. 23이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x2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차피 0일 때 27이다. 를 기준으로 그리면 되니까 뭐 이렇게 마이너스 쪽을 굳이 많이 그릴 필요는 없고요. 0일 때 27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극대를 딱 찍고 2일 때 23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여기가 x가 1일 때 24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여기에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때 기울기가 k인 거잖아요. 그럼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일단은 오른쪽 위로 가야 얘랑 만나는가 말든가 할 테니까 당연히 k는 0보다 커야겠고요. 0보다 크게 그리는 가운데 처음으로 얘랑
X랑 만나게 되는 상태가 어디? 요렇게 접할 때겠죠. 접할 때. 그죠? 네. 요렇게 접할 때. 그래서 이 X2의 그래프와 접하게 될 때의 기울기부터 이렇게 더 크게 되는 그래프는 다 하나 이상의 교점을 만들겠죠. 그죠? 자, 그럼 과연 저 접하게 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 주어진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접하게 되는 건 언제 K가 기울기가 얼마일 때인지를 이제 찾아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뭘로 이 문제의 방향이 바뀌었죠?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고요. 접선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접점을 알고 있지 않죠? 그럼 뭐부터 정해야 돼요? 접점부터 설정하고 가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경우에 접점을 뭐 A를 써서 만약에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때 Y값은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7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분했을 때의 값이 3T제곱 마이너스 6T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3A제곱 마이너스 6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직선식은 Y는 기울기에다가 X에서 지나는 점에 X좌표 빼고 지나는 점에 접점에 Y좌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요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임의의 접점 A, S2A 라고 했을 때의 이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놓을 수 있는데,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야 돼요? 원점. 그렇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0,0을 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죠. 자, x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27은 0. 그럼 마이너스 2 a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곱해서 i의 부호 바꾸면 2a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7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a에다가 27의 약수 2는 안 되고요. 1도 안 되고요. 3 6A는 여기 6a 제곱. 네. 그러면 얘랑 얘랑 계산이 되고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사라지겠네요. 네. 그러면 뭐 1 넣으면 어차피 여전히 안 되고요. 뭐를 넣어야 될까요? 그럼 좀 잘못했나? 쌤, 근데 저기 왜 마이너스 3A 제곱인 거예요?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 한 대로 넘겼잖아. 아, D 플러스 17이에요. 27, 54 9, 3, 27, 27 되네요. 0. 네. A가 3이면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걸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A 마이너스 3에 2A 제곱 마이너스 3이 6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3A 하고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는 0. 네. 자, 그런데 이게 0이 될 때 일단 A가 3 하나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판별식. 인수분해 안 되니까 판별식 하시면 9 마이너스 8, 9, 72 0보다 작아요.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0보다 작아. 해가 없다. x축과 안 만난다. 얘는 무조건 플러스겠죠? 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3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기울기 얘가 K인 거잖아요. 접선. 그렇지. 그래서 A가 이렇게 3일 때의 값을 넣으면 27 마이너스 해서 9가 나오고요. 이렇게 접하게 되는 순간에 기울기가 9가 되는 거고 0,0 지나면서 기울기를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교점은 하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해요. 따라서 최소
k는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네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풀어보고요. 뭐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네. 오늘 남은 시간은 우리 정적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진도 나가요? 네, 아 진짜요? 네. 끝나고 하나요? 노. 몇 시? 몇 시에요? 지금요? 한참 남았어요? 1분 차. 네, 좀 심가요. 아니요. 노 땡큐. 별로인 것 같아요. 호호. 자, 정적분. 버스는 아직 조심하면 안 돼요. 근데 정적분은 우리가 부정적분을 해서 그냥 숫자 놓고 계산이 조금 늘 뿐이에요. 그래서 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뭘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했죠? 아니야, 안 돼요. 잘 팽주셔야 네가 얘기하기엔 지난 시간에 필기를 못해서 꿀렁꿀렁 되던 우리. 그래도 빨리 좀 그래도 좋은 거구나. 나 더울 같다. 따리라리라리라. 괜찮아. 서로 말로 다치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자. 이요? 그냥 합시다. 정적분 어려워요? 아니에요. 어려운가 보다. 아주. 야, 어렵다는데 왜? 왜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쌤은 다 쉽지 않아요. 아니야. 뭐가 어려워? 쌤이 항상 시험 문제 쉽게 냈다 그러면 다 어렵던데. 아니야. 얘가 먼저 먹어. 쌤 몇 시가 몇 시? 뭔지 알겠어. 네? 인가요? 지금요? 45분? 근데 문장 완성을 못해. 알아, 나도 까먹은 거야. 자, 됐어요. 해볼까요? 아, 정적분을 만나러 갑시다. 정적분은 말하자면 이제 부정적분은 미분이 된 함수, 즉 도함수가 주어지면 그 도함수로부터 미분되기 전의 함수, 원시함수 왜? 를 구하는 거였죠? 원시함수를 구하는 거였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도함수로부터 미분 전의 상태를 구하는 거가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분이 되면서 사라졌던 적분 상수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상수를 제외하고 앞에 부분이 x의 나머지 차수들이 모두 다 동일한, 즉 상수 차이만 났던 애들, 한마디로 y축으로 평행이동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은 미분하면 상수항이 사라지면서 다 똑같은 애들이 돼요. 맞지? 그러면 걔네들을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사실은 적분상수 때문에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 적분상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부정적분하면서는 적분상수 C를 임의로 붙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함수가 가지는 구체적인 조건을 더 알게 되면 이제 적분상수를 결정해서 차이를 결정할 수 있었죠. 그죠? 자, 정적분은 뭐냐면 뒤로 가. 구간이 생겨요. 싸우지 마시고요. 자, 집중. 정적분. 우리 중요해요. 정적분은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도함수를 가지고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근데 그 부정적분을 일정한 구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구간. A부터 B까지. 그래서 이 A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 부정적분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특정한 구간 안에서 연속인 함수의 부정적분을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 보시면요.
이만큼의 구간에서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어. 그죠? 자, 이만큼의 구간에서 fx를 도함수로 가지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fx를 부정적분을 해보면 적분해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 이제 상수가 붙겠죠. 그러면 일단 앞에 x에 대한 차수들은 다 적분이 된 상태로 되고 뒤에 이제 어떤 상수가 붙느냐에 따라 평행이동의 관계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함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a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 미분해서, 즉 도함수로 fx를 갖는 함수가 도함수로 fx를 갖는 부정적분, fx의 부정적분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을 fx와 그 다음에 이 fx에 c를 더해서 되는 gx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게 되면 f에 b를 넣고 빼기 f에 a를 한 거랑 얘를 여기로 빼버리면 fx는 gx-c잖아요. 그러면 f에 b를 넣은 건 g의 b-c가 되고 f의 a는 ga-c인데 그걸 빼기 할 거니까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c는 서로 풀마가 돼서 사라져. 즉 상수항은 똑같은데 그걸 빼버리니까 상수끼리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즉 원래 미분에서 스몰 fx가 나오는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 대문자 fx와 gx는 끝에 상수항이 c만큼 차이나는 함수예요. 그래서 fx가 뭐 gx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동일한 값에 대해서 차이를 구해보면 그 차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차이는 상수에 상관없이 똑같다는 거죠. 이해돼요? 즉 도함수를 이걸로 갖는 애들을 어떤 시작과 끝에 구간이 있는 값의 차이로 구해보면 그 적분 결과가 차이가 어떻다? 똑같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어차피 a부터 b까지의 구간 미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fx가 나와야죠. 대문자 f나 g다. 그러면 f-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럼 기울기 구하는 형태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나 g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이 a와 b의 간격을 b-a에 해당하는 걸 b-a를 0에 가깝게 만들어서 이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f-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f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g를 가지고도 이 계산을 하는데 이때 b와 a를 차이가 거의 없게끔 해서 계산하면 미분한 형태인 얘의 도함수 fx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게 결국은 같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 들어가는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된다? 결국 같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동일한 도함수를 가지는 서로 다른 부정적분들을 가지고 이 주어진 구간의 양끝 경계값의 차이를 구해보면 실제로 얘네들은 상수만큼 차이가 날지 몰라도 각각의 경계 끝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는 어때? 없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를 예로 가지게 되는 애를 적분해서 특정 구간에서의 양쪽 경계값의 차이를 구하면 그건 언제나 일정하다는 거죠. 상수값이 소용없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빼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상수 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주어진 구간을 주고 그 구간에서의 적분의 함수값의 차이를 구하게끔 하는 건 이 적분상수 상관없이 적분된 함수의 경계에 양쪽 끝값을 넣고 차이를 그냥 구하면 된다. 이해돼요? 그게 정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구간에 대해서 적분된 함수를 구하고 그 함수에 구간의 양끝값 넣어서 차이를 구해봐라. 이거를 계산하는 게 결국 정적분이란 얘기고요. 그 구간을 적분에 어떻게 반영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반영해요. 이렇게. 즉 얘를 적분하고 그 적분된 함수를 A부터 B까지 구간을 자르란 얘기고요. 그 구간을 잘라서 그 구간의 양쪽 경계값의 차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건 fx를 적분하면 대문자 fx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다시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적용해자 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는 어떻게 푸냐면 위에 있는 값을 대입한 것에서 아래에 있는 값을 대입한 걸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돼요. 즉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붙는 건 구간의 경계를 주는 거고요. 적분을 하시고 먼저 인테그랄은 적분이니까 일단은 주어진 함수를 적분을 하시고 그 적분된 함수에 주어진 경계에 양끝값을 넣고 차이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줬을 때 A는 아래 끝이라고 불러요. 양쪽 경계라서 이쪽 끝 저쪽 끝인데 얘를 아래다 쓰니까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요. 위에다 쓰는 B 끝은 그럼 위 끝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아래 끝부터 위 끝까지 이렇게 주어지면 항상 위 끝이 더 앞에 들어가야 되고요. 아래 끝이 항상 뒤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고 저렇게 구간 제한을 주면 구간의 경계값의 경계의 함수값의 차이를 구하는 거. 적분된 함수의 제한된 구간에서의 경계값의 차이를 구하는 거. 그것이 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네. 됩니까? 그래서 원래 도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에 따라 다양한 함수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생기는 다양한 함수들 모두 어차피 동일한 구간에서의 경계값의 차이는 똑같다. 왜? 각각이 다 다른 상수를 이렇게 함수들이 가져도 서로 빼기 하면 그 상수는 없어지니까. 그렇지. 따라서 동일하게 평행이동된 상태의 애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평행이동하면 똑같은 구간으로 딱 자르면 그냥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생겨. 평행이동해서 하나가 이렇게 생겨. 그럼 똑같은 만큼 이렇게 자르면 얘가 이동한 만큼과 얘가 이동한 만큼이 동일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와 얘, 여기 하나의 함수에서 얘와 얘의 차이 구하는 거나 여기 똑같은 만큼 이동한 애들끼리 차이 구하는 거나 달라지지 않겠죠? 그치? 그래서 정적분은 적분상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상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분상수 따로 안 붙여주고 주어진 함수 부분만 가지고 적분한 다음에 윗끝 아래끝 대입해서 빼면 끝된다. 이게 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값을 넣고 계산해서 명확하게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적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읽고요. 거기 뭐 어드바이스에 써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하는 값을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A부터 B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정적분의 정의 2 해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정적분이다라고 했을 때 A가 더 작은 값, B가 더 큰 값, 즉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A부터 B까지 X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응용으로 A와 B가 같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A, B 넣고 했을 때 둘이 같은 값이면 결국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이런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요 규칙대로 해보면 스몰 ff를 적분해서 나오는 함수에 A 넣고 A 넣어서 빼기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윗끝과 아랫끝이 같으면 차이가 없죠. 똑같은 값 넣고 빼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0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윗끝과 아랫끝을 바꿔 넣는 거예요. 자, 윗끝과 아랫끝을 바꿔 넣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항상 윗끝이 앞에 아랫끝이 뒤에, 이 순서가 고정이라 그랬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대문자 F의 A 마이너스 대문자 F의 B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A, B를 바꿔서 넣은 적분과 부호가 정확히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 계산은 윗끝 아랫끝이 바뀐 적분에 대해서 전체 마이너스, 부호만 전체가 바뀐다. 즉 윗끝 아랫끝이 바뀌면 부호가 바뀐다. 그렇지. 당연하겠죠? 똑같은 값을 가지고 빼기 하는 순서만 바꾸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3번에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정적분에서 제일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요? 네. 자, 그래서 그것을 볼까 하였지만 시간이 애매하니 정적분을 하는 보기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네, 정적분을 하는 보기 문제를 좀 풀고 넓이에 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정적분의 계산을 이용해서 보기 해보도록 합니다. 언니들, 여러분, 왜 이래? 정신 차려!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뭘 낚시를 하고 있어, 우선. 자, 얘들아, 보기 보자. 연습을 해보고 가야죠. 자, 3x 제곱의 dx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3x 제곱 dx. 그러면 딴 거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일단 우리 부정적분 할 때처럼 똑같이 적분해요. 그러면 지수 올리고 올린 지수의 역수 곱하니까 x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구간에 저 윗끝 아랫끝이 정해지면 적분 상수를 더 이상은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빼기 하면서 어차피 사라질 거라서. 대신 적분, 그래서 주어진 만큼으로 적분만 하시면 되고, 요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윗끝을 먼저, 아랫끝을 나중에 넣고 빼시면 돼요. 그러면 27 빼기 1이니까 2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다예요. 쉬워요. 네.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풀어보고 1 넣은 거죠. 네네네. 쌤, 어? 두 번째는 풀어. 문자 한번 풀어보세요. 스스로. 혼자 풀라고. 자, 네, 풀어보세요. 선생님도 같이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수 올려서 3 그리고 역수 하면 2x 세제곱, 지수 하나 올려서 2 나누면 2x 제곱, 상수에는 무조건 x 하고, 여기는 적분상수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붙일 필요 없이 대괄호 닫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적분에 쓰이는 대괄호는 여기 이게 식이고 여기에 윗끝 넣고 아랫끝 넣어서 빼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을 넣고 계산하면 27, 54, 92, 18 플러스 9 그 다음에 빼기 2 플러스 2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뿅뿅 없어지고 42. 42  bingo. bingo. 이렇게 되겠네요. 네, 시발. 자, 어쨌든 어렵지 않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몇 번까지예요? 네. 오늘 일단 보기 2, 3번까지 충분히 할 수 있고 아, 뭐 기본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본 문제부터 그냥 숙제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접근하면 되니까요. 아, 자, 보기 2번. 보기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보기 2번 보시면 대문자 fx는요 1부터 x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하는 거래요. 자, 그럼 얘는 3에서 지수 올리면 x 4제곱 올린 지수의 역수 4분의 1 그렇지. 그리고 상수에는 무조건 x 1부터 x 그러면 x를 넣어서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 그대로 나오고요. 1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인데 빼기 할 거니까 플러스 4분의 7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fx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자, 그런데 문제는 f의 마이너스 x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대문자 f에 대해서 요걸 정의로 알려줬죠. 네. 근데 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면 어디에도 요 인테그랄의 x자리에도 마이너스 x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x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dx 그러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 똑같이 나오고 1부터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구워가면 되겠죠? 숫자 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네. 짝수 제곱도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 거니까 똑같아서 4분의 1 x 4제곱하고 여기에만 마이너스 들어가서 플러스 2x가 되고 숫자는 그대로 4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돼요. 4번이구나. 4번 아니. 그러면 거기 있는 보기들을 주르륵 해보시면 되고요. 아니네. 아, 그냥 마이너스 x 바꿔놓은 거 찾으라는 얘기구나. 4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4번이 되겠네요. 아, 이제 갈 시간이 아직 멀었네요. 보기 3번은요. 인수분해가지고. 보기 3번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부터 1까지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dx 이렇게 이대로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아까 했던 점적분해 활용해서 빼기. 그렇죠. 윗끝 아래를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1부터 3까지에서 요거를 계산해서 전체 마이너스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윗끝이 더 작은 값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숫자 넣고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요. 네네네.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맞아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그렇지. 그럼 이제 가요. 마이너스. 네. 뭐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적분까지 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적분과 넓이에 관한 개념 하면 사실 정적분이 다 끝나요. 그럼 11, 12, 13인데 거기는 그거는 우리가 미분 활용한 것처럼 이제 정적분 그냥 적분 쓰는 거를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 뿐이라 어렵지 않으니까